현장 실습, 대외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당 활동들이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. 이에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일경험 사업 같은 그런 정책들을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참여 가능한 직종들을 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처럼 청년들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일자리, 알바나 인턴 현장 실습이 아닌 좀 더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 패널 분들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? 네, 없으시면은 네,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. 마침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와 계신데요.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장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거 대본에 없던 거 아니었나요?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청년들은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82%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해서 경험이 없고 경험 없이 취업 못하는 악순환이 빠지고 있는데요. 방금 아까 저 친구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일 경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민간에게 좀 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EU에서는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대한 좀 더 주자는 건데 새 정부에서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해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청년 쿼터를 좀 늘려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떨까 생각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차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대체율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분들이 장기한 보를 가려면 그런 자리에는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경험을 쌓는 그래서 뭐 한 일석이조로 기성세대들은 편하게 육아휴직이나 또 장기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청년들이 가서 또 경험을 쌓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시면은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제가 좀 얘기해 줄까요? 우리 학보사 오늘 학보사에서 꽤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하여튼 반갑고요. 지금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 부탁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뽑아주세요.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. 그래서 하반기에 몇만 명 신규로 아마 청년들을 신입으로 뽑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그러면 계속 확대돼서 갈 거냐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죠. 물론 뭐 삼성은 계속 하겠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.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을 단기로 뽑는 건 이유가 있어요. 제가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째로 효율적으로 이미 훈련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이익이다. 뭐 이게 뭐 당연하겠죠.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냐? 옛날에 다 신입 사원 뽑아가지고 교육 훈련 시켜서 일 시킬 때 이때는 그러면 그 경력직을 뽑는 게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? 그렇지 않죠. 당시에도 경력직을 뽑았어요. 그런데 그때는 왜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았냐?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악순환인데 당시에는 일단 취직하면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경력직 뽑으려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잘 안 나와요. 서로
그렇게 체계화돼 있으니까 경력직 뽑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할 수 없이 당연히 신입사원을 청년들을 뽑아서 일정 기간 교육시켜서 이제 제대로 된 업무에 투입하는 그때까지 약간의 비용이 나겠지만 또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하면 또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진 거죠.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종신 고용, 정년 보장이 잘 없어요. 기본적으로 종신 고용하지 않습니다. 그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.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이슈가 있죠.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니 전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쓸 거라도 일단은 뭐 한 2, 3년 계약으로 연 계약으로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게 또 쉬워지니까 다 이렇게 다 전환을 해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길에서 스스로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정규직 취업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문화. 과연 그러면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것이 반드시 기업한테 유리하냐? 사실 불리하다고 해요.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. 일하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요. 내 회사가 아니에요. 나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뭐.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내 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. 이게 생산성이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. 일본은 여전히 종신고용이 주류라고 지금 들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 결국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 정도 토론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수용하면서 고쳐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노동부 장관님 말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청년 고용을 지금 어쨌든 몇만 명 해주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데 이게 지속되려면 기업들이 손실이 없어야 되거든요.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. 교육 훈련을 기업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. 지금은 돈으로 정부 재정으로 다 교육 훈련 시키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기업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어서 손해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